자, 이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률 행위의 그 효력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 이제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효력 발생 요건, 발생 요건. 네, 이걸 또 유효 요건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 최소한의 요건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그런 이제 요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원했던 그 효과.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라는 게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는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가 원래 목적했던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요건들, 그게 바로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이제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있는데,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거는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돼요. 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당연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해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유효가 되고요.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렇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가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제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법률 행위의 당사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단독행위라면 한 사람의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지만, 계약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 행위가 의욕하는, 그러니까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효과,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너무 다닥다닥해서 아니, 다닥다닥이 아니라 너무 여기 있었어요. 조금 작게 할게요. 당사자, 의사표시,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 그리고 이게 어떤 특별한 요건들이. 그래서 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법률행위 목적은요, 이건 일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요건. 일반적인 요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특별 요건은 이제 어떤 특별한 법률행위의 경우, 특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그런 특별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은 모든 법률행위는 다 갖추고 있어야지 되고요. 특별한 요건으로는 요식행위는 이제 요식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물행위의 경우엔 요물성이 필요합니다. 요식행위와 요물행위에 있어서는 요식성, 요물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특별 성립 요건, 일반 성립 요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렇죠? 유효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유효 요건을 또 갖추어야 돼요. 자,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일단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의사 표시는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돼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닐 것.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되겠죠. 정상적인 의사표시. 여야 한다. 정상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효과 의사와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행위가 제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이제 도달주의라고 하는데요. 도달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법률 행위의 목적이 갖춰야 되는 건 요거는 이제 그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하고 네,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이거를 확정성, 실현 가능성, 줄이면 이제 가능성이죠.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또는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이거는 솔직히 이건 이해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외웠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딱 이건 그냥 깔끔하게 외우는 게 빨라요.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해를 해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이해를 해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이게 나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다들 그냥 외우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특별한 유효 요건으로 뭐가 있냐면 뭐 조건이라든가 뭐 기한이라든가 뭐 또 이제 어떤 법정 조건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법률 행위에서 특별한 유효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게 돼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유효 요건을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네, 이런 걸 못 갖추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죠? 무효가 돼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효.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되냐? 이건 법률행위가 그냥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행위는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법률행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 효력 요건을 갖췄는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성립 요건은 네, 법률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제 보통 보면은 그죠?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를 통해 법률 효과, 그죠? 권리 변동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효과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의 효력, 법률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 요건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이거 이제 성립 요건은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돼요. 반대로 이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게 갖추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걸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 요건을,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그 어떤 무효 사유, 효력 요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랄까 이제 법률행위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뭐 이런 얘기, 또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뭐 이제 요 얘기인데, 일단 의사표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의사표시를 할 때 보통 많이 다루는데요. 이게 일종의 그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 의사표시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겠죠. 형성되는. 그 마음 속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표출이 돼요. 마음 속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상대방이 있죠. 이게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자, 마음 속에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표백. 표는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발표했다. 그죠? 백. 힐백자. 명명백백해졌다는 거. 그래서 바깥으로 발표해서 이제 그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이제 그 의사표시가 만들어진 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보내요. 발신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게 돼요. 수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이제 형식적으로 의사표시를 받아서 의사표시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게 되죠. 깨달아서 알게 돼요. 그거를 이제 료지라고 해요. 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료인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두음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게 해가지고 요지라고 해요. 요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이제 성립해서 상대방이 알게 되는 그 단계.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디서 효력이 있느냐,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디 발생하느냐, 2단계에서 발생한다. 자, 처음에 의사표시가 성립한 2단계에서 발생한다. 표백주의.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발신하면, 이때 발신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발신주의. 네. 수신이란 건 결국에 이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도달주의.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래서 요지주의.
자, 요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제, 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법제 111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거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냐? 없는 의사표시는 그냥 의사표시가 속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표시되면 그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달주의는 이 의사표시가 이제 성립하는 요건, 성립 요건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도달을 주장하고 또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법 도달주의를 정하고 있는 이 민법제의 111조 그죠? 민법제 제 111조 도달주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 111조 규정은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건 임의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요. 임의 규정. 이렇게 써요. 의 규정. 임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과 좀 대치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이런 게 있어요. 강행 규정은 이제 그렇죠? 강행이에요.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강행 규정. 그래서 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는 뭐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이게 당사자의 그죠? 이제 법률 규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이 있고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 근데 이게 같으면 상관없어요. 법률의 규정과 당사자의 의사 원하는 게 서로 같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두 개가 다를 때 문제가 되거든요. 다를 때 문제가 되는데 법률의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을 때 이 법률의 규정이 우선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거에 따라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거. 그게 바로 강행 규정이에요. 반대로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를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 그걸 바로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제 111조 이제 도달주의는 임의 규정이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임의 규정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도달주의라는 민법제 이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우리는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신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고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정했다면 이게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인데 임의 규정은 이것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을 이제 배제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임의 규정인데, 이제 민법 제 105조에 의하면, 이제 임의 규정에 대해서 또 105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요거 10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의 규정에 관한 임의 규정에 관한 민법 규정인데, 이 105조가. 이 105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임의 규정의 뜻은 이겁니다. 그리고 도달주의, 민법 제 111조 도달주의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서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제 111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도달주의, 이 도달해야 한다, 도달해야 한다. 이 도달해야 한다. 이 도달이 뭐냐? 결국 이제 도달이 뭐냐? 도달이 아니라 도달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난 견해가 좀 갈리는데요. 이제 의사표시가,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지배 영역, 상대방이 지배하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사표시. 보통 이제 그 표의자라고 해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표의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진입하는 거. 진입하는 게 바로 도달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했으니까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도달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그게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지배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상대방이 꼭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다른 견해예요. 그래서 두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나 같은 얘기예요. 상대방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냐 모르는 상태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제 그 무능력자들의 경우에 특히 의사 무능력자나 이런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표시는 이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바로 이제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해요. 도달한 때 효과가 발생해요. 연착. 아주 이제 원래보다 늦게 도착하는 거죠. 늦게 도착하죠. 연착. 그리고 불착.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도착 안 하고 이렇게 도착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연착이라든가 이런 게 연착. 그다음에 이렇게 불착. 불착. 이제 의사표시가 늦게 도착하는 거. 원래는 이제 그 화요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요일 날 도착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돼도 이제 도착하지 않는 거 이런 경우 연착이나 불착에 대한 늦게 도착하거나 아니면 도착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들 이 불이익들은 표의자가 부담해야 돼요. 표의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의사표시가 이렇게 발신을 했어요. 의사표시가 발신을 했는데 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 철회. 이제 거두어 들여서 없애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의사표시는 한번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민법의 원칙상. 그래서 이게 딱 이미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철회가 할 수가 없어. 그럼 철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회를 하려면 이게 이제 도착하기 전에 쭉 가다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요 시점에 철회를 해야지 철회의 효과가 발생해.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래의 의사표시고, 그럼 철회의 의사표시는 얘보다 늦게 이제 철회의 의사표시 가더라도 얘보단 빨리 가야 돼. 철회의 의사표시가 먼저 가가지고 얘를 딱 막아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걸. 그러니까 철회의 의사표시는 원래 발신한 의사표시보다 먼저, 그리고 아무리 이게 늦더라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도착을 해야지 철회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의사표시가 일단 도달을 하면, 그죠? 의사표시가 도달을 하면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표의자가 사망을 해도 효력이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의자가 어떤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행위 능력이라는 게 이러한 의사표시라든가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해요. 행위 능력. 나중에 봅시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보낼 때 있잖아요. 의사표시를 발신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떤 그 정상적인 행위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발신된 거고,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해서 효과가 발생한 거야.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그 이후에 뭐 사망을 하든 행위 능력이 없어지든 이건 이 의사표시의 효과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의사 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 상실하거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 도달주의 111조 1항 뭐 2항 있는데, 이게 모두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다른 약정에 의해서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의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발신해서 상대방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이렇게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내서 이 사람한테 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누군지 몰라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이제 주소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냐면 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예요.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공시송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그 서류를 맡겨두고, 법원에서 이제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그 내용을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게 이제 도착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시송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주소를 모를 때,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모를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또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공시송달을 하는데,
원래 송달이라는 건, 그죠? 원래 송달이라는 건 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줘야지 효과가 발생해요. 전해줘야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외국에 가 있어요. 외국에 가 있으면 외국까지 또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 있거나 뭐 그래서 뭐 하여튼간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쭉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이 송달할 서류 있죠.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럼 법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게시판에 공지를 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또는 이제 신문 같은 데 있죠. 신문 같은 데다 실어요. 관보, 공보라든가 이제 신문에 이제 게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공고하니까 법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법원 홈페이지에 그 게시판에 이렇게 쭉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시판은 뭐냐면 우리가 법원에 직접 가보면 법원 그 들어간 입구, 그러니까 법원 건물이 있고 법원이 이렇게 정문이 있으면 정문 옆에 이렇게 이제 게시판들이 있어요. 진짜 게시판들 진짜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걸 말해요. 게시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잘 안 쓰죠. 지금은 다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시송달의 방법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공시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공시를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공시송달 하는 거. 그래서 113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113조 규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이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수령 능력,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성년자이고 온전한 정신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가지고 근데 미성년자라든가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이제 피한정 제한,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뭐 그 사람들인데, 미성년자 이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래서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상대방에게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능력에 제한이 가해져 있는 거지. 완전히 온전한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간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시의 이게 도달한 효과가,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가 발생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의자, 지금 이제 일단 그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거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무효는 아니고, 무언가 좀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좀 유효한, 효력은 있어요. 유효하지만 무언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겠다 하면 이제 취소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이때 효과가 발생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문제는 표의자는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도달했으니까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대방 제한 능력자는 효과가 발생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제대로 받았으니까 그 효과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표의자, 의사표시를 보낸 표의자는 도착했으니까, 이미 도달했으니까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대항하다, 대항한다는 건요, 이제 뭘 말하냐면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대항한다. 자, 대항하는 거. 그래서 이제 권리를 주장한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표의자는 이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이면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죠?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이 이게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게 효력이 딱 발생해요. 그래서 표의자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된 때부터는 바로 이제 그 자신의 권리 주장을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성년자가 이쪽이 제한 능력, 자기가 효과를 주장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규정 112조의 이 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발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 이런 거에는 이걸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여기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여기 이제 도달하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행위 능력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의사 무능력자이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능 이런 게 없는 경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본 이제 도달 요건 중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그죠? 요지라고 했잖아요. 깨달아서 아는 그런 상태에 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견해 있었죠. 요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필요 없다라고 한 견해가 있는데 요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요지할 수 있는 그 도달을, 상대방의 어떤 지배 영역으로 도착하면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아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달을 하든 뭐 하든 아예 이제 저기 없는 거지. 그죠?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도달할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니라 이 경우에는 도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죠?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면 충분하지, 요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건 객관적인 상태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도달을 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을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자기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이제 주장을 의사 무능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여기에서 이게 바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두 견해, 아까 얘기한 도달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어떤 두 견해의 대립은 단지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다른 데에서는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자, 법률행위 이 파트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시면,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그래서 권리 변동을 발생시켜요. 법률 효과로서, 그죠? 권리 변동을 권리 변동을 발생시켜요. 그냥 이렇게 법률 효과라고만 쓰죠. 이건 법률 요건이고 법률 효과입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그죠? 당사자가 있어야 됐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이 당사자는 어때요? 뭐죠? 당사자는 사람, 법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법인. 그 본인이 직접 행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대리제도가 이 당사자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사자.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었죠.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됐죠. 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구조를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고, 요게 이제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었어요. 유효 요건.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유효예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무효가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정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어중간한 상태 있죠. 어중간한 상태, 요 중간 상태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유효로 될 수도 있고 무효로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이제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법률행위가 일단은 유효하지만, 이게 유동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일단은 유효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법률행위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유효이지만 장차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은 이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근데 법률행위의 효과를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법률행위의 효과 이 문제 법률행위의 효과 문제에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좀 제한하는 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조건과 기한이에요. 조건, 기한. 이 조건과 기한은 원래 이제 하나의 법률행위가 있다면 그 법률행위에 따라붙는 어떤 종된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주된 행위, 종된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된 법률행위가 있고 그 주된 법률행위에 달라붙는 종된 법률행위인데 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이 종된 법률행위가 붙으면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 무효가 되는 이거를 딱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여기 화살표가 좀 그런데 화살표는 사실 이렇게 붙는 거지. 여기서 딱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를 제한하는 이제 효과의 발생을 좀 저지한다거나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렇거든요. 보시면은 당사자의 문제 있죠. 당사자의 문제. 그래서 사람 문제. 민법 제 2장이죠. 2장이. 인해서 2장, 법인 3장. 그죠? 물건은 여기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3장, 4장, 법률행위 5장이에요. 5장에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6장의 조건 기한 이런 거. 아니다. 6장은 기간이지, 기간. 요거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 5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목적 이런 거 다 5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구조를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민법 총칙의 전체 구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보면 민법 제1조와 2조, 그죠? 이제 법원과 신의 성취, 신의칙 원칙이 따로 이렇게 껴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게 기간과 소멸시효,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 제1조 법원, 그 다음에,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6장 기간, 7장의 소멸시효, 요 문제만 여기에서,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소멸시효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거 빼면은 거의 다 이제 이 안에서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 총칙을 지금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이 구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효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 효력요건 문제, 이거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립요건 요쪽 있었죠. 뭐 당사자부터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